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퇴원길에 들으면 지하철에서 꿀잠을 잘 수 있는 저희 뻔뻔냐고 꿀잼이 아니라 꿀잠이. 네, 꿀잠 잘 수 있는 뻔뻔냐고 37화를 또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현씨 뭐 지난 한 주간 별다른 일 없으셨죠? 네. 뭐 그간 네. 요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볼 때 이 네. 지금 이 시기야말로 네네네. 가장 그 핸드폰을 많이 만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매번 업데이트 클릭 해가지고 그 FA 때문에 아 맞아요. 아직까지 좀 몇 명이 아직 남아있죠. 네, 미치겠습니다. 제가 LG 팬이다 보니까 아 그쵸. LG 팬이면은 지금 차우찬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거피셜까지 갔잖아요. 네. 아직 오피셜만 떴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LG가 이렇게 좀 FA를 외부 FA 영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네네.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설레게 했던 적이 네, 없어요.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네. 영입하겠다 이렇게 네. 덤빈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뭐 한두 푼 안에도 아니고 100억짜리 투수로 사온다고 하니까 막 설레가지고 맨날 네이버랑 막 이거 막 네네. 엠팍이랑 지금 안익훈님께서 속보 천천 삼성에 귀여우시네. 네. 아무튼 이제 37화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이제 앞서 석현 씨께서 얘기하셨다시피 한번 지난 한 주가 있었던 이제 FA 이제 차우찬의 행선지와 관련한 이야기와 이제 황재균 소식도 한번 저희가 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간략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이전에 앞서서 우규민 네. 삼성에 네.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규민이 좀 솔직히 근데 네. 우규민이 삼성 갈 줄은 몰랐어요. 저도 예상은 못했죠.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맞아요. 진짜. 네. 왜냐면 삼성이 지갑을 닫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얼마 전에 청문회랑 보니까 네네. 돈을 쓸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자꾸 송구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쓸 여력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맞아요. 기가 막히게 우규민을 사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네네네. 잘 간 것 같아요. LG가 개인적으로 저는 팀 퍼스트 네. 어떻게든 뭐 선수 이런 거 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쵸. 근데 이제 예. 그 우규민 소식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차우찬 영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우규민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 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보시나요 혹시? 중요치 않습니다. 어쨌든 우규민을 사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네. 우규민은 이제 무조건 하락세라고 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 맞아요. 친구가. 그래서 언더핸드 투수가 허리 아프면은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죠. 끝나다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우규민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했거든요. LG의 토종 류제국이 올 시즌 이렇게 잘하기 전까지는 네네네. 토종 1선발이라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네. 직관을 갈 때 예매를 할 때 우규민 선발 등판 날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네네. 골라서 갔을 정도로 우규민을 좋아했거든요. 아, 하지만 이제 정이 네. 없어진 건가요? 정은 있는데 정은 있는데 가서도 좀 잘했으면 우리 팀이랑 할 때 말고 아. 근데 우리 팀이랑 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미 서로 잘 알고. 네, 자타가 많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우규민 만나면 땡큐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서로 좋게 잘 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우 잘 받고. 와이투 제리코님께서 이제 야구 방송인데 배구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곽유아 선수라고 이 선수가 좀 약간 얼짱이에요. 배구에서. 이게 네.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할 때 네네네. 양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그때 광유아 선수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네네네. 한약 얘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근데 이게 예, 약 먹는다고 살이 찐 건 아니고요. 우선 보통 아무리 이쁜 스포츠 선수라도 네. 운동을 하다 그만두면 살이 찔 수밖에 없다. 이게 저희가 네. 했던 얘기인데 네. 드리블을 좀 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분이 좀 배구 팬이신가 봐요. 네. 저 이제 배구 관련해서도 질문 주시면은 이제 제가 배구를 좀 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저희가 찾아와서 바로 그쵸. 질문해 주셨네요.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자, 우선 우규민 같은 경우 이제 삼성이 결정됐고, 자, 이제 우규민 삼성이 결정되면서 이제 거의 바로 속보처럼 떴죠. 차우찬의 LG행이 거의 확실해졌다. 네. 이런 소식이 뜨고 있는데, 우선 차우찬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팀과 계약하느냐보다 지금 계약 규모와 관련해서 조금 논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삼성이 4년 100억 구단 최고액을 제시했지만 최고액을 제시했다고 이미 자신들이 밝혔어요. 네. 그럼에도 LG를 택했다는 점에는 좀 LG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이 돌고 있는데 우선 황재균이란다. 차우찬의 금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전 100억 맞다고 봐요. 100억이 맞고 네.
삼성이 제시한 금액도 100억이 맞고 LG가 좀 더 좋은 계약을 제시했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이게 저는 100억은 정설이라고 보고 오히려 최영우 130억, 우규민 65억 그동안 오피셜로 나왔던 이 금액들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아, 그쵸. 예. 최영우는 한 120억에서 13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우규민도 그거보다 좀 더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인 된 그쵸. 건데 허구현 해설위원 있죠? 네. 그분이 예전에 마리텔에 잠깐 나오신 적 있어요. 네네네. 아프리카에서 아, 알아요. 마리텔에 나오셔가지고 유희관이랑 같이. 예, 유희관이랑 같이 나왔죠. 네네네. 그때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방송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 편집돼서 안 나왔는데 방송에는 네네네. 거기서 아프리카에서 이미 FA 프로야구에서 80억을 돌파했을 때 네. 80억이라고 공표가 났을 때 오피셜로 나왔을 때 그때 이미 선수들이 실수령액은 100억이 넘어섰다. 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몰래 또 받는 돈이 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설이 됐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지금 80억 받았을 때 100억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차이가 한 20억 정도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한 20억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차우찬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제 내년까지 포함해서 네. 어떻게 보면 투수 매물이 네. 대여급 투수 매물이 없잖아요. 내년이 아니고 제가 LG 팬이다 보니까 이걸 네.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가장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오는 그런 FA 그냥 같이 매물이 있는 투수가. 장원준이에요. 아, 그럼 아직 2년이라도 안 장원준. 그 전까지 매물이 없어요. 아예. 아, 그 전까지 매물이 없고 네네네. 그나마 차우찬이 지금 29살이잖아요. 네. 20대 FA로 나오는 선수 가장 최근에 나온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이제? 아니요. 신재영이에요. 그럼 아직도, 그럼 그동안 진짜 한동안은 거의 네. 투수 기근에 시달릴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무조건 100억이든 150억이든 그냥 질러야 됩니다. 야, 그러면 차우찬 진짜 아다리가 잘 맞았네요. 이게 차우찬은 타이밍이. 진짜 너무 이게 시기를 진짜 네. 천명을 타고 났죠. 야, 야구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소맥 중독자님께서 차우찬 LG 허언이라고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 받아달라고 하시는데. 아마 이분이 그때 차우찬 이제 서현식에서 LG행이 네. 이제 약간 좀 허언증이다 이런 거 네. 말씀했던 것 저희가 같아요. 저번 방송 때 네네네네. LG 차우찬 LG 온다고 했을 때 네네네네. 그때 아주 앞으로 다니시는 분 많았는데 그냥 실시로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쵸. 이제 조나탄 재계약님께서 양현종 잔류. 확실히 뭐 FA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들썩이네요, 그냥. 채팅방이. 오늘 채팅창이 좀 네네. 소통이 되게 잘 되고 있네요. 그쵸. 또 이제 공공장수선님께서는 실수령이 100억 이상이면은 세전 100억이란 얘기인데. 예, 거의 그런 셈이죠. 20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맞아요. 네. 아마 세후 150억 돌파한 선수는 아닐 것 같고요. 제 기준에는 세 전으로 150억 돌파한 선수가 나왔을 것 같고, 이제 기준액이 100억이라고 밝히면은 그건 세후다. 아마 대부분 구단에서 그 세금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선 차우찬 같은 경우 이제 LG 팬 입장에서 지금 네. 이 계약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차우찬이 과연 어떤 그 금액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요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저는 일단 제 지론은 야구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쵸? 예, FA는 자유시장이잖아요. 네네네. 예, 자유시장이 FA란 말이에요. 적정가라는 게 없죠. 그 시장에서 그 팀이 낙찰해간 팀이 사간 금액이 바로 적정가입니다. 맞아요. 거품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구단들이 우리나라 구단들 기업들이잖아요, 다. 네. 돈이 되면은 뭐든지 다 해요. 돈 안 되면 절대 안 해요. 그쵸.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쓴다? 돈이 되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커버를 칠 수 있으니까 사는 거란 말이죠. 차우찬 100억? 100억이고 120억이거든 무조건 되는 하는 회사 무조건 사가야 돼요. 그 약간 우리나라 좀 여론이 이상한 게 네이버 같은 데나 뭐 그런 네네. 포털이나 엠팍 같은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네. 막 이런 글이 있어요. 100억 너무 비쌉니다. 그것도 심지어 자팀 팬들이 음. LG 팬들 막 LG 막 그 닉네임 달고서 너무 비싸요. 이 정도면은 네네. 차라리 다른 거 뭐 다른 데 투자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거품이네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00억 왜니 우리 구단주님께서 사주신다는데 그쵸. 당연히 무조건 사야지. 그쵸. 감사합니다 하고 사야지. 네. 소속진 입장에서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그래놓고 정성훈이나 봉준근 대우 안 네. 해준다 그러면은 네네. 아유 왜 이렇게 짠돌인가요? 이런 것도 또 구단이 욕을 합니다. 이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너무 저는.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어쨌든 사와야 된다. 그쵸. 예. 이게 FA 시장이라는 게 확실히 기준이란 건 딱히 없기는 해요.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선수들의 몸값이 급격히 상승하기도 했고 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차우찬이 100억 받는 거 관련해서 너무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는 저도 딱히 근거는 없다고 보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좀 반론을 하자면 네.
우선 전 개인적으로 차우찬 선수를 장훈준 선수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장원준. 네. 이게 2시즌 동안 이제 장훈준 선수도 기존 두산에 있기 전에 롯데에서 이제 2년간 10승 이상을 거뒀고, 또 심지어 보니까 이 두 선수가 2시즌간 평균 소환 이닝 수가 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두 투수 모두 평균 162.2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차우찬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 평균 자책점이 4.77. 근데 장훈준 선수는 3.81. 이런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비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FA가. 그렇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장훈준 선수보다 차우찬 선수가 더 받는다. 이건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냐 하는 게 이제 야구 팬들의 대부분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건 있죠, 확실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우찬 선수가 조금 아무래도 보여준 것 자체만으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양현종, 김광현 선수보다 조금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고평가되지 않았나.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럽다는 거. 예, 너무 너무 진짜 천원을 타고 받았어요. 네. 인생 타이밍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없는 타이밍에 이제 FA 시장에 나왔고. 그리고 차우찬 선수가 진짜 이거 말고도 FA 말고도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이 친구가 국제대회 운도 좋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막 성적은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마지막 한국 시리즈랑 이런 프리미어 같은 데 나와가지고 주목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전 국민이 다 보는 그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삼진을 막 멕시코 상대로 막 때려잡으면서 이게 아마 7타자 연속인가 8타자 연속 잡은 걸로 기억하는데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FA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데 우선 해외랑 한번 링크가 뜨잖아요? 그럼 몸값이 올라요. 그건 맞아요. 네. 진짜 뭐 메이저리그 도전? 아니면 뭐 이런 기사가 뜨면은 몸값이 오른다. 이게 에이전트 회사에서 몸값 부풀리려고 해서 뭐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들의 몸값을 올리는데 이런 해외 리그 진출이 한몫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리고 약간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기자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기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서로 기자가 먼저 나서서 야구 기자가 먼저 나서서 FA 몸값 거품 너무 심하다, 인플레이션 심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맞아요. 저는 약간 이것도 이상하게 보는 게 예를 들어 잘 봐요. 차우찬이 100억이 받고 양현종이 120억 받아서 이렇게 야구판이 그러면은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동종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파이가 커지면은 당연히 기자들도 좋아하고 팬들도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왜 그걸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만류를 하고 까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양현종까지 만약에 사게 된다면 200억 이상을 투자하는 건데 그걸 어디서 끌어오느냐? K5, K7 가격 오르겠죠. 그렇죠. 기자가 K5로 타고 다니는 친구예요. K3. 그렇죠. K5로 바꿀 생각. 네네. 맞아. 이제 기아 자동차 한동안 사면은 좀 손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이제 차우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기사를 봤는데 아마 이번 주 내로 LG행 이제 사실 이제 오피셜이 뜨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만큼 해줄 것 같으세요? 잠실 이제 피홈런이 워낙 많았던 투수인데 이제 잠실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템을 쓰잖아요. 잠실이라는 옷을 입으면은 제가 생각하는 기대치는 4년 동안 딱 지금 전에 4년만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올해만큼? 올해만큼 4년만? 그 정도만 해도 네네네. 지금 투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맞아요. 투수가 맞아요. 지금 정도만 해도 100억 값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차우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제 LG 팬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 한번 차우찬 선수의 이제 연봉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한 황재균 지금 지금 FA 시장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메이저리거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어요.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이제 윈터 미팅이 있었는데 윈터 미팅이 이제 9일에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황재균과 관련해서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 고로 요 의미는 인기가 없다. 나가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황재균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윈터 미팅에서 황재균의 어필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황재균이 메이저리그 도전 의사가 강하고 또 이제 전에 쇼케이스에서 또 어느 정도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황재균의 실력을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다고는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성현 씨? 쇼케이스 당시만 해도 꽤 많은 구단의 스카우트들이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어요. 저는 충분히 황재균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황재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마이너 거부권이죠. 아, 그쵸. 저는 충분히 황재균이 마이너리그와 그런 메이저리그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활약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최소.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누구 정도일까요? 한국에서는 박병호나 그 끄트머리에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그쵸. 근데 박병호 이미 거의 계약을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네. 뭐 마이너 거부권은 없지만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활약 아. 정도. 예, 마이너와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로스터 끝자락에 맞아요. 있는 미국이 몇인 로스터요? 27인인가요? 저도 그건 예. 확인해봐야 그 될 것 같아요. 로스터 끝자락에 있는 정도의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황재균은 분명히 김현수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네, 마이너 거부권을 무조건 삽입하고 싶을 거고 계약에 맞아요. 미국에서는 그거를 조금 타닥지 않아 할 거고. 해줄 리가 없죠. 예, 그쵸? 김현수를 봤기 때문에. 왜냐면 또 미국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진짜 김현수 선수 계약 조건이 진짜 네. 잘 따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자, 그 마이너 거부권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신의 네. 한 수가 되었고, 네. 올 시즌 김현수 선수가 이제 메이저 리거로서 완벽하게 정착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옵션이 됐기 때문에 네. 황재균 선수가 과연 마이너 거부권을 받을 수 있다면은 정말 대박인 거고, 솔직히 네. 금액에 상관없이. 우선 근데 아직 FA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FA 시장에서 좀 몇 명의 대역급 선수들이 남아 있어요. 네. 이제 뭐 토론토의 엔카나시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3루수 저스틴 터너, 그리고 이제 투수 같은 경우 이제 마무리 켈리 젠슨, 그리고 이제 5도의 핵펀치를 맞았던 호세 바티스타. 바티스타까지. 아직 이런 대역급 선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아마 황재균 선수는 약간 소소한 규모의 계약으로 이제 메이저리그 도전한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전 이제 조금 단언을 하자면 마이너 거부권을 따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맞죠. 네,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아마 관심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심은 있는데 우리는 마이너 거부권을 줄 수는 없다. 그리고 계약을 하더라도 1년, 2년 정도의 계약 규모를 맺고 싶어 한다. 요게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생각이고, 네. 또 이제 황재균의 생각은 내가 대우를 받지 않고 메이저리그 진출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길을 털어줘야 되는 후배들한테 민폐가 될 수 있다. 네. 요게 지금 서로가 이제 겹치고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그래서 엊그제 네. KT랑 만남을 가졌다고 하죠. 아, 황재균 선수가. 예, 오피셜로 KT랑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모 기자가 이거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황재균을 만났대요. 네네네.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자님 혹시 메이저리그에 가서 취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류현진이 갔을 때 2002년 때 그때 취재를 좀 해봤다. 2003년 때. 네네. 그러니까 어떤가요? 하면서 막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네. 뭐 많이 다르고 뭐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황재균이 저도 그 열기를 정말 느껴보고 싶습니다. 간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참 꿈이 있는 친구예요. 맞아요. 예, 열망이 있는 친구입니다. 이게 실력의 여하를 떠나서 뭐 네. 실패를 하건 성공을 하건 그 도전 자체는 네. 박수를 쳐줄만 해요. 네. 이게 이제 모 커뮤니티 이런 데를 보면은 황재균은 네가 도전을 해? 네. 우리나라에서 뭐 제대로 정상급 그 커리어도 한 번도 못 찍어봤는데 네. 이런 팬들도 있지만 왜 굳이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예, 갑니다. 그거는 진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종 같은 스포츠 팬인데 네, 가면은 좋아하고 박수 쳐줘야지 왜 그거를 같이 맞아요. 얘기를 하는지 또 가면 응원할 사람들이에요. 또. 네. 또 이제 황재균이 잘하면 오 황재균이 잘해 또 이러면서 응원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황재균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한다면은 네, 팬으로서 응원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맞습니다. 이제 조나탄 재계양님께서 이제 이대호는 간단하다. 공공장소에서님께서는 이대호 선수는 일본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대호 선수는 이제 방송에서도 밝혔다시피 이제 자기가 어디 갈지는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에이전시에 모든 걸 맡겨놓은 상태고, 지금 일본에서는 꽤 좋은 오퍼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쵸. 한 네. 연봉 한 40억, 50억 선에서 한 3년 계약 정도. 네, 요걸 원하는 구단들이 몇몇 구단들이 있다고 이제 일본에서도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이대호 선수 이제 걸리는 게 아무래도 가족 문제가, 가족들이 일본에서 생활해서 너무 힘들어했다는 걸 이제 이대호 선수도 알고 있고, 네. 또 이제 딸이 이제 유치원, 네,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만약에 3년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을 다 채운다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아, 여기 그 소맥 중독자님께서 삼성은 왜 차우찬 못 잡나요? 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차우찬 선수 본인이 네. 일단 삼성 구단에 대해 조금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
왜 어떤 것 때문에요? 보직에 관해서 아, 예, 자기는 선발 한 자리를 네네네. 보장받고 싶고 충분히 그럴 만한 성적인데 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은 아, 계속해서 불펜이랑 이거를 왔다 갔다 시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우찬 선수가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었다고 해요. 하긴 류준열 감독이 진짜 보직 안 가리고 네. 차우찬 선수를 좀 어떻게 보면은 류찬이라고도 별명이 붙었었잖아요. 네, 네. 류준열 감독 아들이라고. 그만큼 조금 많이 활용을 하곤 했었는데 네.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의 클래스의 투수라면은 선발 로테이션 한 자리를 보장해줘서 네. 팀을 이끌는 게 저도 맞다고 보는데요. 좀 서운한 감정 이해는 갑니다. 예. 어쨌든 차우찬 선수랑 지금까지 이제 대여급 FA들은 저희가 행선지가 다 결정이 되면은 네. 보상 선수랑 같이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이렇게도 이제 방송 컨텐츠를. 예. 아, 역시 머리가 좋으세요. 네. 네. 네, 아무튼 이제 차우찬 선수와 황재균 선수의 얘기를 여기까지 해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재밌습니다. 아, 그쵸. FA는 역시 FA 항상 네. 뜨거워요. FA 시장을 항상 이제 조금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항상 핸드폰을 잡고 이제 모 사이트, MLB 네. 파크, 네, 이런 데 보면 되게 실시간 뭐 GP셜이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아는 사람이 뭐 이러이러한 소식을 들려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얘기해야 스토브리그잖아요. 맞아요. 같이 얘기하고 수다 떨어야 재밌는 게 그쵸.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제 내일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석연 씨가 생각한 골든글러브 라인업,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한 이제 골든글러브 라인업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골든글러브 포지션과 이제 특히 이제 3루, 유격, 외야 같은 경우는 조금 격전지입니다. 격전지가 있고 그 포지션마다 하나하나씩 그 테마거리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골든글러브 예상자 명단을 한번 저희가 이제 가르쳐드릴 텐데요. 우선 네. 제가 예상한 골든글러브 라인업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아마 거의 투수, 그리고 1루, 그리고 포수, 그리고 이제 우익수의 최영우, 요 포지션은 아마 대부분 겹칠 것 같고, 네. 아마 최정 선수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외의 포지션인 이제 유격수와 이제 외야수 자리를 놓고 이제 아마 석연 씨와 저와 의견이 많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우선 김재호 선수를 유격수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꼽아봤습니다. 네. 네. 요건 이제 좀 이따도 얘기할 거리도 예, 많겠지만, 이제 김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년 연속 두산의 우승을 이끈 주장이다. 이게 기록으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 기자분들은 요런 것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 우리나라 특유의 네. 어떤 합리적인 그런 것보다 정문화를 또 무시를 못 하기 때문에, 네. 김재호 선수를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꼽아봤고요. 이제 지명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김태균 선수도 있고 이승엽 선수도 있고 박용택 선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기록 수상경 이제 조금 스탯면에서 앞서는 김태균 선수가 유리하지 않나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중견수 같은 경우는 좀 아마 갈릴 거예요. 왜냐면 외야수요? 외야수요. 예. 근데 외야수는 이제 포지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뽑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김주찬 선수가 가장 스탯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나 해서 김주찬 선수를 꼽아봤는데 좀 요 포지션을 고민을 했어요. 이제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네. 김지한 선수를 꼽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참 이게 애매한 게 이 선수는 주기도 애매하고 주면 또 욕먹고 안 주자니 또 애매하고 요렇다 보니까 김지한 선수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안 뽑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김재한 선수를 네. 넣었습니다.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참 이게 베리본즈 선수 네.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베리본즈 같은 경우도 나중에 약이 어떻게 보면은 걸렸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이게 약했다는 의혹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와중에도 뭐 MVP를 4년 연속 수상을 했고 올스타에도 계속 뽑혔기 때문에 굳이 약물을 뭐 명예전당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참고 반영을 하겠지만 당의 그 시즌 성적에까지 이런 약물 경력을 반영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김지한 선수를 명단에 집어넣습니다. 김재한을 넣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성적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 도덕성의 결여가 있긴 하겠지만 이 친구가 오히려 우리나라 여론이 네. 그러니까 이게 골든글러브를 투표를 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2016년 KBO 리그를 취재한
취재 기자, 네. 사진 기자, 방송사, PD, 아나운서 혹은 해설위원 등 맞아요. 미디어 관계자 400여 명이 투표를 하거든요. 400명이 투표를 했는데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김재환을 만나고 맨날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약물이고 뭐 그런 거 없이 네. 오히려 이 친구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동정 여론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현장에서는 팬들이 진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김재환한테 표를 안 줬을 거라고 생각하지 맞아요. 않아요. 예.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같은 또 이제 동종 업계의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 동정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야구 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 이게 저는 어이가 없었던 게 무슨 뭐 기사를 쓰는데 김재환 뭐 자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 그 기사 봤어요. 쌍둥이. 아, 네네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맞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사연이 없는 야구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쵸. 정말 저도 사연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최용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 막 노동하고 있다가 예. 이렇게 막 야구 선수로서 이제 100억 이상의 돈을 챙기기도 하고 다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어째 좀 이따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정한 라인업인데 이게 뭐 과연 제 라인업과 석현 씨 라인업이 또 이제 얼마나 맞는지 내기를 또 했잖아요. 네. 아 그때 유격수 포지션만 했나요? 아니면 전 포지션 내기를 했어요? 유격수 포지션이었습니다. 전 포지션으로 한번 해보시죠. 누가 더 많이 맞추나? 네, 누가 더 많이 맞추나? 아 저는 근데 약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네네네. 약간 저는 이게 제 주관도 좀 넣고 해서 아, 주관 넣으셔서? 설명을 좀 드려야 돼가지고 그러면 유격수 포지션. 유격수 포지션 저 그때 김지호 뽑았었는데 아 그때 김지호 뽑으셨네요. 예. 그럼 제가 모두 뽑았었죠. 그때 지금도 혹시 김재호 넣으셨나요? 아니요 근데 지금은 안 넣었어요. 지금 포지션으로 하시죠. 어차피. 그럴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아 우선은 그러면은 그래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재밌는 게 어떻게 해요? 이루수는 그러면은 이루수 포지션으로? 예 이루스 포지션 저는 가능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루수 포지션으로 이제 저희 점심 내기 예. 한번 해보시죠. 예. 네. 그럼 이제 제 라인업이 이랬다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네. 자 이제 석현 씨 라인업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자 박경수는 왜 넣으시냐고 얘기를 했는데 박경수 선수 올해 진짜 잘했어요. 박경수가 네. 저는 물론 서건창을 넣었지만 네. 박경수가 올 시즌 방망이 성적이 다른 이루수들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진짜. 맞아요. 압도적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네, 조나탄님께 이제 말씀드리지만 박경수 선수를 왜 넣으셨냐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이제 실시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스탯 한번 보시면은 제가 왜 박경수 선수를 네. 뽑았는지 충분히 공감을 가실 겁니다. 공격력이 무척 진짜 압도적이에요. 장타율이 2루수인데도 5할이 넘고 맞아요. OPS가 9할 0.934거든요. 네, 그러니까 2루수 중에 지금 경합이 가장 격전지가 저는 2루수라고 보는데 네, 2루수 후보가 박경수가 있고 서건창이 있고 정근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박민우는 조금 약하고 이 셋 중에서 OPS가 9가 넘는 사람이 박경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박경수가 조금 약간 우리나라 2루수 하면은 네. 발 빠르고 뭐 이런 번트 잘 되고 그쵸. 이런 색색이 이미지가 좀 있는데 아 발음. 네. 네, 네, 네. 박경수가 발이 느려서 수비가 조금 저평가되는 부분인데 맞아요. 수비 진짜 좋아요. 박경수가 저는 서건창보다 수비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골든글러브는 수비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우선은 그래도 제가 그래서 박경수 선수를 뽑은 이유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뭐 박경수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LG 팬이기 때문에 박경수 맞아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쵸. 근데 서건창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박경수가 문제가 팀이에요. 팀. 문제가 그 팀이 KT라서 주목도가 좀 떨어졌어요. 아. 왜냐면은 서건창은 최은수 주장으로 올 시즌 넥센을 이끌어가지고 엄청 잘 이끌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사연이 어필이 된단 말이죠. 그쵸. 그래가지고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했고 결론적으로. 그리고 뭐 주목도로 따지면 정근우가 그쵸. 왜냐면 또 팀원 성적은 KT랑 비슷한데 무려 팀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게 참 팀 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진짜 박경수 선수가 그렇게 잘하고도 시즌 끝나고 나니까 임팩트가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루수 부분도 좀 발릴 거라 보는데 예. 저는 뭐 결론적으로 결국은 서건창이 받지 않을까. 왜냐면은 박경수가 조금 더 약한 부분이 수비 이닝이 약합니다. 네네네. 이루수로서 나온 수비 이닝이 888이닝밖에 안 돼요. 네. 그에 비해 서건창이나 정근우는 둘 다 1100이닝이 넘었어요. 약간 무려 300이닝 그쵸.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 정도면은 투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임팩트 그런 건 있고요. 예. 또 이제 석현 씨께서 이제 팬심이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예. 오지환 선수를 또 이제 유격수에 꼽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뽑은 포지션들은 선수들을 보면은 네. 저는 이렇게 오지환을 유격수 포지션을 제외하고 네. 모든 라인업이 다 그거예요. 제가 뽑은 주관적인? 골든글러브가 아니고 네.
기자들이 뽑을 것 같은 수상할 것 같은 포지션을 뽑았거든요. 아, 이제 유형별 분석을 했군요, 이제. 네네. 기자들이 뽑을 만한 아. 그런. 근데 단 한 포지션 오지환만은 제외하고 네.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지환 선수도 진짜 제 기준에 돼야 되는 게 맞다고는 봐요. 근데 네. 저도 이제 김재현 선수를 꼽은 이유가 네. 사연, 정문화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김재현 선수를 꼽았는데 진짜 이게 잠실 최초로 20-20을 달성했잖아요, 유격수 중에. 20-20은 아닙니다. 아, 20-20 아닌가요? 예, 김하성이 20-20을 했고 아, 오지환은- 잠실 최초로 20홈런 예, 유격수. 잠실 유격수 최초 20홈런. 그거를 갱신을 했고 네네. OPS랑 WR에서 비교가 안 되죠. 맞아요. 지금. 네. 예. 그리고 뭐 수비에 진짜 수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솔직히 팬심을 제외하고 저는 오지환이 탑이라고 봅니다. 오지환은 네. 저는 이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 다 합쳐서 오지환이 수비 제일 좋아요. 이 김재현, 박건우, 최영 다 합쳐서 이 중에 수비는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진짜. 근데 여기 최정도 있구나. 최정 선수가 근데 예전만큼 예, 수비력이 그렇죠. 좋진 않아요. 저는 오지환. 예. 오지환이라고 보고 네. 왜냐면 막 수비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연포시에서도 와일드카드전한테 오지환이 네네. 1차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팀이 아, 패배를 했죠. 근데 결국 그러고 오지환 때문에 2차전에서 이겨가지고 그렇죠. 타격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플레이오프 가서 네. 김하성 선수 실책 몇 개를 했습니까? 김하성 선수 진짜 마지막 경기 때 김하성 선수 실책 2개인가 네네. 무눈에 보이지 않는 실책까지 해가지고 김하성 선수 때문에 진짜 탈락해도 관이 아니거든요. 네. 오지환 선수가 마지막 결승타를 쳤고. 특히 임팩트가 오지환 선수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예, 그게 별명들은 인식 때문에 그래요. 인식 때문에 알파고한테 뽑으라고 네네. 하면은 오지환 선수 뽑습니다. 어쨌든 뭐 근데 저는 김재호가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자리에 또 이제 박건우 선수를 꼽으셨네요. 네, 박건우가 네. 맞아, 잘하긴 했어요. 잘했습니다. 진짜 네네네. 진짜 잘했고 20홈런에 20-20을 달성을 했죠.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아쉽게도 역시 우승 프리미엄. 왜냐면 골든글러브가 투표를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네네네네네.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우승 프리미엄, 뭐 플레이오프, 포시 결과 이런 게 머릿속에 가득 이제 반영이 됩니다. 맞아요. 아주 맞아요. 한가득 반영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환, 박건우 저는 뭐 받을 것 같아요. 음. 최영우 선수야 뭐 최영은 거의 뭐 지금 최다 득표 하냐 안 하냐 예, 이게 문제인 최영우 것 선수의 같고요. 관건은 최영우 선수랑 약간 재밌는 게 니퍼트 그리고 양의지까지 네네. 이 세 자리가 가장 뭐 이 선수들은 이견이 없죠. 그렇죠. 그냥 몇 표를 받느냐. 예, 가장 그게 재미없는 포지션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또 재밌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골든글러브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율을 받았던 게 네네네네. 2002년 삼성 마혜영 선수거든요. 네네네. 이때 지명타자 부분에서 마혜영이 272표 중 270표를 받았어요. 득표율이 99%였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양의지가 네. 과연 이 양의지랑 최영훈 전 이 둘 중에 하나가 그걸 깰 거다. 깰 것 같아요. 왜냐면 양의지랑 가장 경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후보였던 강민호가 어이없는 아주 그냥 선정 기준 탓에 그렇죠. 맞아요. 탈락이 됐습니다. 이 선정 기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예.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거 그래서 좀 논란이 되긴 했죠. 양의지가 독보적이고 포수 쪽에서 독보적이고 최영호도 독보적인데 네. 최영호가 좀 더 이 최다 득표를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양의지는 아쉽게도 포수 자리이기 때문에 한 표를 득표를 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최영호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게 외야수이기 외야수. 때문에 맞아요. 외야수는 좌익수, 우익수, 중견수랑 나누지 않고 외야수 3표를 줍니다. 네네네. 모든 투표인단한테. 그래서 한 표 한 표 이렇게 최영호를 솔직히 안 꼽을 사람이 없죠. 예 제가 봤는데 스탯을 나열을 딱 했을 때 네.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 홈런수, 안타수, 볼넷수, 희생플라이 하여튼 뭐로 줄 세워도 네. 외야수 3등 안에는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싫어하지 않는 이상, 예. 최원호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는 이상 안 예. 뽑는 거는 진짜 이상해요. 진짜 몸에 맞는 볼 빼고 네. 다 3등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몸에 맞는 게 그걸 예. 보고 이제 투표하는 거 예.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최영호 네네네네. 선수가 역대 최초 만장일치를 노려볼 수도 있지 않느냐. 맞아요. 니퍼트 쪽에서는 조금 갈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획터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쵸. 니퍼트가 생각보다 이닝이 많이 적어요. 네. 시즌. 부상이랑 이런 거랑 뭐다 해가지고 저는 저 같아도 전 니퍼트 안 뽑거든요. 네. 솔직히 MVP 밖엔 약간 조금 뭔가 네. 20세는 걷었지만 2% 부족한 느낌이 있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영호랑 양의지 쪽에서 네. 만장일치가 나오느냐, 최다 득표가 나오느냐 이게 가장 좀 적전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채팅방에 조금 약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굳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네, 방송 재밌게 봐주세요. 뭐 굳이 이런 거 갖다가 막 티격태격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 방송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방송이라고. 어쩔 수 그쵸? 없습니다. 야구 팬들 본능입니다. 아, 그쵸, 이게. 종특이에요. 저희도 다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얼굴 보면서 네네네.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느라 이렇게 참고 있지만 네네네. 커뮤니티 같은데 야게이나 엠팍에서 김재호 골글 이러면은 바로 예, 댓글 달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안티로. 예. 그쵸. 이해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지명타자에는 이승엽 선수를 꼽았네요. 이것도 아, 저는 당연히 네. 솔직히 저는 김태균이에요. 마음이 김태균인데 네. 김태균 선수가 올 시즌 기록 올 시즌 기록은 김태균 네. 선수의 기록은 자, 프로야구 역사상 길이 남을 기록이에요, 진짜. 아, 그쵸. 예. 출루를 몇 번을 했죠? 몇 번 했더라? 아무튼 많이 출루. 했어요. 예, 하여튼 네.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진짜 정말 많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김태균이 받아야 돼요. 김태균이 네. 받아야 되는데 기자 제가- 입장에서. 네. 제가 말씀드린 항상 기자 입장에서. 투표인단 입장에서는 네네네. 이승엽 쪽으로 표가 많이 갈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그쵸. 오늘 이승엽 선수가 또 1구 시상식 1구회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네. 야구 원로들이랑 이런 분들이 수상을 하는 시상을 하는 네. 상이 있는데 그거 대상을 받았죠. 1구 대상. 아, 맞아요. 이승엽.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해잖아요. 이제 내년이. 너무 근데 기자 입장에서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받을 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네, 시청자분들 내일 한번 보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네네네.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아, 근데 개인적으로 좀 서건창이 된다. 예. 서현 씨 라인업대로 좀 예. 됐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예. 이 서건창 선수가 뽑히고, 이승엽 선수가 뽑히고, 이러면, 개인적으로 박건우 선수도 뽑히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이런 일이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맞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네. 골든글러브의 시상 기준이 뭐냐면은 선정 기준이 뭐라고 공시돼 있냐면은 각 연도에 가장 우수한 수비, 네. 공격 그리고 인기도를 종합한 베스트 10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뭐 홈런 수나 타율, OPS, WAR로만 줄 세우면은 그것도 재미없어요. 그쵸. 골든글러브가. 이런 걸 포함해서 또 인기도. 예. 네, 요게 변수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야 뭐 논란도 뭐 나고. 맞아요. 예. 사연도 있고 눈물도 나고. 그쵸. 이게 재밌는 아니쿤 거죠. 후님께서는 차라리 엠팍에서 뽑아라. 네. 엠팍에서 뽑으면 진짜 객관적일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럼 일단 여기서 김재환 안 보여야 되고. 그렇죠. 김재현 없죠, 여기서는. 네, 김재환 없고. 저는 어. 리포트도 좀 안 보일 것 같은 게 네. 왜냐면 엠팍이 기아 팬들이 많습니다. 헥터. 그쵸. 네, 헥터 약쟁이 싫어요 하면서 이렇게 뽑아요. 뒤로는 이렇게 무기명 투표니까 맞아요. 헥터에 투표하면 이렇게 넣거든요. 예. 저는 무제국 뽑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엠팍도 주관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예.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기태가 이대형 싫어하나요? 김기태가 이대영 싫어하나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뭐 네. 제가 김기태가 아니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이 아. 부분도 생각보다 일루수 테임즈도 네. 생각보다 표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음주랑 네. 테임즈의 소속이 바뀌었죠. 아, 미러키로. 미러키 선수가 네네네네네. 됐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축하해줘 박수 쳐줄 일이긴 한데 네. 떠났으니까. 걔 역사상 네. KBO 이 미디어 관계자들은 떠난 용병들에게 아주 박해요. 아, 맞아요. 표가 아주 박합니다. 네. 역사상 KBO 리그 시즌이 끝나자마자 메이저리그나 일본에 진출을 한 선수들이 몇 명 있었죠, 지금까지. 아, 그쵸. 뭐 부름바나 우즈나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네네네. 이런 한 4명인가 3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 골든글러브를 그 소속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글러브를 수여한 경우가 딱 한 차례밖에 없었어요. 우주였나요? 부름바였던 것 같아요. 부름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도 테임즈도 생각보다 근데 문제는 테임즈를 대신해서 받을 만한 일루수가. 구자욱 오제일이 이거 오지를 받아도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예. 난리 나겠네요, 또 이제. 제가 오제일이면은 솔직히 네. 전 내일 골든글러브 시상식 안 갑니다. 양복 안 맞춰요. 근데 내일 카메라 앞에 네네네. 레드카펫에 오제일이 왔다? 네. 그때부터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 그쵸. 예. 이거 또 연락 받은 거 아니냐. 예,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박정권 얘기해 아, 주셨는데 떡볶이 SK 팬이네요. 박정권 선수 예. 제가 SK 팬이긴 한데 박정현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이렇게 석현 씨 라인업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제 요건 이제 저희 생각이고, 네. 또 이제 몇몇 포지션에서 좀 논란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쵸. 네. 우선 지명타자 부분부터 한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네. 골든글러브 이제 지명타자 조건이 네. 지명타자 포함해서 수비 출전 몇몇 경기 이상이다. 이게 한 타석만 지명타자로 놔도 후보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타석에서 좀 경쟁력이 내가 밀릴 것 같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명타자가 수월하다 하면 지명타자로 등록이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도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 지명타자로 출전했으니까 뭐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못 비빌만한 선수가 네. 후보에 등록이 된 적은 선정이 된 적은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여지를 계속 이렇게 맞아요. 지명타자가 아닌 선수들이 후보 선정이 될 만한 여지를 계속 준다는 게 좀 안 좋은 거죠. 그쵸. 아쉬운 부분이죠. 만약에 최영우 선수가 만약 1루였다 봐요. 네. 1루였는데 만약 태임즈랑 붙는다. 그럼 태임즈 선수 지명타자로 가겠죠.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요 같은 경우는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많이 필요합니다. 네, 골든글러브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지명타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비도 몇 경기를 이제 치르고 이제 지명타자 수비를 번갈아가면서 체력 조절을 하기 때문에 네. 아니 저는 그냥 아예 골든글러브 자체에 지명타자 부분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 야구 특성상 없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럼 불가능한데 네네네. 이론적으로도 골든글러브 트로피가 글러브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명타자 홍성은은 가방에 글러브가 없거든요. 지명타자로 수비를 안 하는데 왜 글러브를 줍니까? 골든글러브가 없어야 돼요. 맞아요. 이 홍성 선수 지금 이 사진 보니까 예. 얼마 전에 혹시 해피투게더 보셨나요? 아니요. 이도 선수 나온 거? 아니. 그게 되게 웃겼던 게 홍성 선수가 포수를 그만뒀잖아요. 네. 이도 선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성은 선배가 자기한테 도루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홍성 선배가 아웃을 못 잡았다. 세이브 됐다. 그 이후로 이제 두산에서 내 자리는 없어졌다. 그러면서 포수를 그만뒀다는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성 선수가 두산 시절에 옛날에 네네. 예. 아니요, 두산 시절에 이제 롯데 이대호 선수한테 네네네. 도를 내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자리를 잃었다.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이제 이대호 선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지명타자 요 제도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확실히. 네. 그래서 요 부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1루수 같은 경우도 조금 논란이 되긴 했어요. 몇몇 후보가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우선 이제 올 시즌 골든글러브 포지션별 후보자 기준이에요. 이게 수비 출전은 정규 시즌 경기의 3분의 2 이상 96경기를 출전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어이없이 이제 떨어진 선수가 2명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강민호 선수와 로사리오 선수. 그럼에도 로사리오 선수 이제 재계약을 또 했고 강민호 선수 떨어진 게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팬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팬 입장에서 네.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마지막에 막 이렇게 시즌 끝날 때 네. 이렇게 막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시즌 전부터 정해져 있던 거기 때문에 네. 강민호 선수가 한 경기 차이로 떨어져서 네. 조금 더 이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아쉽죠. 맞아요. 근데 솔직히 진짜 올 시즌 최고의 포수는 강민호였거든요. 그거는 진짜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왜냐면은 타격 성적을 비교해보면 양의지가 3할 1푼 9리 22홈런 66타점을 기록을 했는데 네. 강민호가 3할 2푼 3리 20홈런 72타점을 기록했거든요. 네네. 예. 기록 면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죠. 예. 강민호가 더 좋았어요. 맞아요. 저 우선 개인적으로 강민호 선수가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양의지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표가 거의 몰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롯데 팬 입장에서 받을 만한 선수가 네. 솔직히 강민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민호 선수가 올해 올 시즌 강민호랑 황재균 네. 두 명만 보고 야구 봤는데 네네네. 두 명 다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황재균은 붙었죠. 황재균은 붙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포지션이고. 내일 안 나올 것 같아요, 황재균. 그쵸. 예, 시상식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사리오 선수도 어떻게 보면 1루수로 72경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탈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뭐 로사리오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네, 로사리오랑 강민호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다음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 그렇죠. 이제 왜 이 선수가 떨어졌을까? 네. 이제 3루수 포지션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1루, 2루, 3루 외야수 같은 경우는 타율이 3할 1푼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진짜 얼마나 구시대적인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규정을 지은지 모르겠어요. 3할 1푼. 이게 메이저리그를
그리고 만약에 간다면 3할 1푼 타율을 기록하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외야수 중에. 네. 진짜 이게 3할 1푼 이상이라는 기준을 왜 이렇게 둔 건지 저는 좀 알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좀 해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그래서 탈락한 선수들이 무려 박성민, 히메네스, 나성범이 그쵸. 3할 1푼을 못 넘어서 안타 한 2개를 못 쳐가지고 아, 진짜 이게 3할과 20홈런, 100타점 이상을 친 선수들이 떨어졌다. 이건 어느 나라 야구에서 가능한 일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솔직히 올 시즌 가장 유력한 3루수 골글 후보는 박성민이라고 봅니다. 저도 네, 맞아요. 네. 아무리 이게 최정 선수가 홈런왕 타이틀을 따내긴 했어도 네. 박성민 선수가 굳이 꿀릴 게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경합이 벌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뭐 그냥 후보에도 못 들었어. 그러니까요. 또 LG 팬 입장에서는 또 히메네스 선수가 떨어진 게 좀 네. 이해가 안 가기도 하실 것 아니 같아요. 이해가 갑니다. 얘는 좀 떨어져야 돼요. 후반기 때 너무 예. 붙어서. 얘 때문에 포스트 네네. 시즌 제가 마산까지 다녔잖아요. 아, 그쵸. 얘 병살치로 본 게 제가 마산을 간 게 아닌데. 아우 진짜. 예. 근데 재계약했잖아요. 또. 예, 재계약했으면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착합니다 마음은. 이게 예. 팬 입장에서는 어쩔 예. 수가 없죠. 왜냐면 이런 전반기 때 또 잘할 거 알기 때문에 음. 이 친구가 후반기에 못해도 전반기엔 참 잘하는 친구거든요. 아, 맞아요. 예, 어찌됐든 뭐. 그래서 이제 헤이베네 선수 떨어졌고 또 이제 나성범 선수 후반기 때 이제 너무 부진했던 게 골든글러브 후보 탈락 원인이 되었는데요. 진짜 이게 100타점 이상을 기록하고도 탈락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 친구들 다 이 세 명 다 수비도 엄청 좋은 친구들. 아, 맞아요.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비수들이거든요. 그쵸. 근데 오히려 또 반면에 최정 선수는 타율이 2할 8푼 8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홈런을 40개, 홈런 1위 했다는 이유로 후보 명단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네. 홈런이 한 개 차이로 홈런왕이 됐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테임즈 선수랑 동률 아닌가요? 저 동률로 알고 있는데 아, 40개로. 네, 그러네요. 40개로 동률인데. 네, 그러니까 한 개를 못 쳤으면은 아, 그쵸. 3루수에 못 들어간 거죠. 맞아요. 홈런을 39개 치고도 아무도 못 받고 황재균이 받을 뻔했네요. 그러면. 아, 그러네요. 네. 거의 독주를 할 뻔했는데. 네. 어부지리로 아주 그냥 어부 한 2명 때려치고 맞아요. 때려잡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타율이 2할 8푼 8리임에도 네. 참 등록됐다는 게 이게 네. 최정 선수가 하나 더 많죠. 타이였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하나를 더 아, 쳤죠. 그런가요? 네. 아. 맞습니다. 예, 손흥중 던전이 아주 날카로운 네. 지적함사. 근데 이게 기준이 진짜 네. 애매해요. 이게 타율도 원래 2할 9푼으로 제 기준에는 지난 시즌인가? 예, 바뀌었어요, 이게. 그쵸. 정한 걸로 알고 시즌별로 있는데. 바뀝니다, 이게. 아, 이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박성민 선수와 히메네 선수가 떨어질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 이게 그냥 차라리 타격 쪽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두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OPS로 뭐 타율보다 요새 각광받고 있는 지표가 OPS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OPS도 구장별로 예를 들어 잠실에 쓰는 타자보다 당연히 마산 쓰는 타자가 유리하죠.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타격 쪽에서는 제한을 걸어두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수비 이닝 수비를 차라리 아까처럼 수비 이닝을 3분의 2 이상 소화한 선수 전부 다 맞아요. 후보 기준을 줘버려요. 네네. 줘버리고 다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 그 중에서 뽑으면은 뭐. 그러면 또 이제 표도 가려고 좀 재밌는 현상이 이제 생길 텐데. 네. 네. 제가 40개로 숫자 갖다네요. 아, 네. 제가 인정해드렸는데 어인정해드렸는데 아, 네네네. 갖다네요. 그러니까 예, 되게 괜히 이제- 저까지 민망하게 하시네요. 예. 괜히 이렇게 나섰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생기는데. 네, 아무튼 뭐 열정 인정합니다. 예,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 그쵸. 아무튼 이렇게 이제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네. 또 이제 3루수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유격수 같은 경우 네.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요게 아마 좀 핫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김하성, 오지환, 김재호. 자, 요 선수 가운데 진짜 각자 내세울 만한 그런 명함들은 있단 말이죠. 잠실 유격수 최초 20홈런. 요게 또 어떻게 보면 기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좀 매력. 네, 이게 클래식만 이렇게 뽑아둔 거지. 그쵸. 다른 세이버도 아니고 당장 OPS, 장타율, 출루 이런 것만 봐도 김하성이랑 비교가 됩니다. 네네네. 비교는 돼요. 김재호랑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절대 안 돼요. 맞아요. 진짜. 예. 그리고 또 이제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상징적인 20-20 홈런. 네. 유격수 20-20. 20도. 네, 20-20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네. 여기 유격수 중에는 유일한 기록이라 예, 그렇죠. 요 부분을 어필을 할 수 있겠고 김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그 투승 타타 네. 타자는 타율이 중요하다 하는 이제 3할 타율과 한 자릿수 에러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요 우승 프리미엄
요게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 우승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골든글러브 때 한번 우려 먹었다. 아니, 네.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유격수랑 포수 부분은 우승하는데 공헌이 컸기 때문에 네. 작년에 나왔던 말이잖아요. 양의지랑 김재호가 그때도 강민호랑 김한성의 골그를 강탈해 갔거든요. 맞아요. 비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승엽, 김태균 이 정도만큼 진짜 차이가 나는 성적이었는데 작년에 다 양의지랑 김재호가 받았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승 프리미엄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러니까요. 왜 도대체 왜 하고 엄청나게 많은 포지션이 있는데 1, 2, 3, 4, 6, 7, 8, 9 포지션이 다 있는데 왜 도대체 유격수랑 포수 부분에만 우승 프리미엄을 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포스트 시즌 기록까지 이게 합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예. 오히려 우승 프리미엄이라는 걸 좀 내세우려면은, 작년에도 두산이 정규 시즌에 우승을 했다면은, 네. 그 프리미엄이 그나마 있다는 걸 좀 공감을 할 수 있겠는데, 또 지난 시즌 두산은 2위에 그쳤단 말이죠. 그렇죠. 2위였나요? 3위였나요? 아무튼 3위였습니다. 3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조금 우승 프리미엄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과연 저번에 우려먹었던 걸 과연 이번에도 또 우려먹을 것인가? 그리고 김재호 팬분들 두산 팬분들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항상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오지환이랑 김재호가 그래 OPS, WAR 차이 나는데 타점은 비슷하더라. 네네. 그럼 김재호 잘한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저는 세이버 매트리션으로서 네. 타점이랑 득점은 운에 좀 약간 운적인 요소가 있다. 예, 팀 운이 약간 있죠. 맞아요. 이거는 타자를 온전히 평가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올 시즌 하나 타자들이 그런 게 약간 이득을 많이 봤죠. 하나의 중심 세터. 맞아요. 김태균이나 로사리오 이 친구들이 진짜 타점이랑 이게 되게 높은데 앞에 왜냐면은 1번, 2번 정근우 이용규를 테이블에 들어주다 보니까 그쵸. 예, 이게 그게 진짜 타점이랑 득점을 이득을 많이 봤어요. 음. 오죽하면은 아까 나왔던 정근우랑 네. 박경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박경수가 훨씬 좋은 성적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정근우가 올 시즌 121득점을 했거든요. 네. 오. 박경수가 64득점에 그쳤어요. 아, 요건 그쵸. 팀 사정에 따라 네.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맞아요. 타점이랑 득점 부분 솔직히 말하면 제외를 해야 돼요. 예, 평가를 할 때. 예, 이거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되게 우리나라 맞아요. 평가를 때 35는 100타점. 근데 공헌을 한 거는 충분한데 네. 이게 가장 먼저 우선시되는 그거 지표가 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맞아요. 진짜 이 부분은 표가 너무 갈릴 것 같아서 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김하성 선수는 약간 뒤쳐져 있다고 보고 그렇죠. 오지환 선수와 김재호 선수의 약간 2파전 양상으로 흐를 것 같긴 한데요. 진짜 도대체 누가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비호가 되는 것도 좀 기분이 나쁜데 네. 결국 김재호가 받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제 기자 유형을 파악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김재호 선수가 받을 가능성이 또 이제 높고 또 이제 한번 중견수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저희가 중견수도 이 부분도 재밌죠. 이제 중견수 소위 말하는 중견수 프리미엄 요걸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네. 역사 KBO 리그의 골든글러브가 이제 외야수 부분으로 나누어 그 통합이 되고 나서 네. 이후로부터 85년도였나요? 그 이후로부터 항상 이 중견수 포지션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중견수, 좌익수, 우익수가 있는데 네. 이 세 명이 근데 세 명 중에 꼭 한 명은 무조건 중견수 포지션이 받았다. 맞아요. 네. 그래서 중견수가 성적이 조금 모자르더라도 다른 포지션에 비해 성적이 조금 못 미치더라도 중견수가 항상 받아서 이걸 중견수 프리미엄이라고 네,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드디어 작년에 한번 깨졌습니다. 2015년에 네. 골든글러브 외야수가 김현수, 나성범, 유한준, 좌익수, 우익수, 우익수가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깨지게 됐는데 근데 올 시즌 또 이게 애매한 게 외야수들이 성적이 뛰어난 선수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박혜민 선수 같은 경우가 3할 이상을 기록했고 또 올 시즌 도루왕에 이 선수 타이틀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골든글러브 수상자 명단에서 어떻게 보면 살짝 레이스에서 약간 뒤쳐져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박혜민은 어쩔 수 없죠. 그쵸. 어쩔 네. 수 없긴 한데 참 이게 3할 플러스 도루왕이라는 게 역사상 처음으로 골든글러브를 놓치게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네요. 이건 진짜. 예. 근데 사실 중견수 중에서 네. 올 시즌 중견수들이 조금 다른 포지션들에 비해 뒤처진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자면은 저는 박혜민보다는 이용규거든요. 예. 그쵸. 이용규 선수가 맞아요. 기록도 스탯도 좋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주찬 선수 올해 중견수를 많이 봤죠. 아, 김은호 선수가 좌익수. 봤구나. 좌익수였죠. 아, 죄송합니다. 그쵸. 우선 중견수 한 다음에 이용규 선수가 좀 더 박혜민 선수보다 스탯이 좋기는 한데, 이게 도루왕이라는 타이틀, 이게 최강 선수는 이제 홈런왕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네. 타율이 부족해서 못 들어갔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게 타이틀 홀더라고 넣었고, 박혜민 선수는 이게 도루왕인데 만약에 못 뽑히면은 참 이게 도루왕에 대한 그런 어떠한 가치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도 드네요. 점차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봐요. 뭐 박혜민이 도루. 그쵸. 우선 팀 성적도 안 좋았고. 예. 그 아니쿵쿵님 하나 팬이신 아니쿵쿵님께서 말씀 계속 하고 계시는데 중견수 이용규가 타석수 1등이라고. 예. 근데 이용규 선수는 왠지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해서. 예. 그리고 후반기에 아쉬운 게 진짜 맞아요. 이용규가 진짜 잘하다가 후반기에 부상 부상이요. 때문에 네. 후반기에 진짜 사람들이 한참 많이 야구 보는 맞아요. 집중도가 올라가는 그 시기에 뛰지 못한 것도 조금 크다고 봐요. 임팩트가 조금 약했죠. 제발 나왔습니다. 맞아요. 제발 그게 이용기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용규 선수 받는 게 저도 맞다고는 봅니다. 우선은 시즌 전체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중견수 중에는 올 시즌 최고의 중견수는 이용규죠. 예. 자, 아무튼 이제 중견수 프리미엄까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가장 히트한 아이템 김재환 선수 네.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 이제 두 사람 모두 이제 김재환 선수는 분명히 골든글러브를 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게 기자단 투표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심이 반영될 거란 말이죠. 여기 어깨 뭐가 아, 있네요. 그쵸. 예. 콕 이제 쏙 지금 예. 흡입하는 장면, 아, 이제 이제 흡수하는 장면인데, 네네. 이제 김재환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외야수들과 비교했을 때 스탯상에서는 거의 최영 선수 다음이다. 예, 그렇죠. 네,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지만,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최근 언론에서도 그렇고 약물에 대한 좀 부정적인 반응 인식이 되게 커지다 보니까 김재환 선수를 조금 뽑는데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돌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김재환이 한화였어요. 네, 한화나 뭐 KT나 네, LG였으면은 네.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네. 무려 두산이라. 두산이라 우승을 해버렸어요. 아, 여기서 우승 프리미요? 예. 근데 네, 우승을 하는데 그냥 우승을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정규 시즌 내내 솔직히 팀을 진짜 맞아요. 김재환이 잘 이끌었어요. 솔직히 약 빼고 딱 네. 보면은 진짜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없죠.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약덩이가 없죠. 아, 맞아요. 이런 약덩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을 하는데 심지어 한국 시리즈에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결정적인 홈런 치고 심지어 수비까지 잘해버렸어요. 아, 맞아요, 잘해버렸어요. 진짜.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 임팩트 너무 강해요. 예,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게 아무리 뭐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안 뽑혀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김재환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제가 올 시즌 내내 봐왔지만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스윙을 할 수 있는 타자가 있구나. 요게 뭐, 저는 예, 진짜 뭐 노 노력, 친구가 네. 약물 종류가 없다면은 저는 김재환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음. 두산을 다 싫어하는데 네, 얘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스윙이 네, 진짜 제가 원하는 아 맞아요. 진짜 아름다운 메이저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소위 말하는 A 클래스 이상의 타자들이 하는 스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치어 보시면 베리본즈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 네, 옛날에. 맞아요, 네네. 베리본즈랑 스윙이 똑같습니다. 통탭으로 발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고 네. 때리는 게 진짜 똑같아요. 아, 진짜 스윙이 아름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재환 선수의 운명은 저도 받을 거라고 우선 생각은 하는데. 네. 아니 콩콩님 지금까지 계속 하나 팬 네. 이용규 제발 말씀하시다가 LG 마지막으로 LG 코스프레 하시네요. 아, LG, 두산, 하나. 이런 게 있네요. 아, 이모티콘. 되게 이제 야구 KBO를 사랑하시는 분이네요. 예. 아니 이렇게 LG 코스프레 했다가 네네. 본심이 나왔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그냥 아. KBO 팬인 척 코스프레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분도 이제 되게 애청자신데. 예. 어쨌든 네. 이렇게 항상 벌써 예. 아, 또 이제 벌써 이제 1시간이 지났네요. 네,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게 FA. 예. 그리고 골든글러브. 예. 항상 저희가 이제 매번 이제 방송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네. 참 헤매잖아요. 아, 네. 또 오늘은 뭐 하지? 오늘은 뭐 하지 하면서 되게 고민이 저희가 많은데, 네. 그래서 다행히 내일이 골든글러브라 이렇게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엔 또 어떤 컨텐츠를 다뤄야 되나 막막합니다, 솔직히.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FA 행선지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쵸? 보상 선수, 아, 보상 선수. 보상 선수 이 친구들도 전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쵸. 예.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이제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혹시 여기서 좀 메이저리그에 또 관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가 한번 메이저리그 쪽은 특집 한번 준비해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때도 이제 메이저는 그냥 쉬라.
저도 휴가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를 항상 애청자시다 보니까 저희 네네. 많이 걱정해 주세요. 맞아요. 저도 휴가를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청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하는 거고, 저희가 한번 이제 올 해가 가기 전에 메이저리그 관련해서 조금 재밌게 한번 컨텐츠를 꾸며볼 테니까 메이저리그 방송에도 한번 많이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참가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오늘 뻔뻔야구 37화 여기까지 한번 방송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제 저녁 7시 반에 한번 찾아뵐 테니까 그때 다시 뵙기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되게 감사하고요.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